왼쪽에 보고 계시는 게 제 현재 주식 잔고인데요. 현재 2,433만 원 정도 됩니다. 위쪽에 있는 게 예전에 5억을 잃었던 계좌, 아래쪽이 ISA 계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억 잃었던 계좌에서 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매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어제도 신저가였는데 오늘도 또다시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장중에 4.18% 하락을 했었고요. 결국엔 종가로는 마이너스 2.25% 그렇게까지 됐네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그 격언이 왜 있는지 오늘 좀 실감하는 하루였고요. 나중에 더 떨어지거나 이렇게 반등하게 되면 적절하게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오늘 매수한 주식은 삼보모터스입니다. 삼보모터스 여러분 오늘 상한가 종목에 올라갔던 종목이죠. 상한가입니다.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던 종목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상한가 따라잡기를 했다는 겁니다.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가지고 상한가에 안착한 주식을 지금 현재 들고 있다는 거죠. 제가 상한가 따라잡기를 한 시점은 거의 27% 이상 상승했던 시점이에요. 거의 여기입니다, 여기. 이 정도 부근에서 장 후반에 이제 2시 이후에 이렇게 상한가 장 초반에 들어갔다가 무너지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또 무너지고 그렇게 했던 주식을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상한가에 안착돼서 장이 마감된 거죠. 오늘 삼보모터스가 상한가에 들어간 이유는 테슬라와 엮여가지고 이런 뉴스가 났기 때문입니다. 장중에 아마 이때쯤이겠죠. 예, 이때쯤에 뉴스가 터졌는데요. 이 왼쪽 뉴스입니다. 시간상으로는 13시 56분이지만 사실 이 뉴스는 오전에 한번 터졌던 뉴스가 재탕돼서 나온 거고요. 사실은 이때 터졌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삼보모터스가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확대와 관련돼서 완전 자율주행 테마주 그렇게 엮인 거죠. 사실 미국의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돼서 소프트웨어를 미국에다가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 있는 차량에다가 확대 제공한다는 소식에 그러니까 테슬라가 제공한다는 건데 삼보모터스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반응을 한 거죠. 같이 엮인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를 소재로 삼아가지고 완전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자율주행 테마주가 있는데 삼보모터스가 거기에 엮여서 같이 올라간 겁니다. 삼보모터스가 테슬라에 자율주행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를 공급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북미 지역에 16만 대의 차량에 공급을 한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삼보모터스가 현대 쪽에다가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라는 이유로 앞으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점차 현실화 될 거니까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삼보모터스가 미리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이 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잘 판단해 보세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뉴스의 행간을 잘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뉴스를 잘 봤는데 이미 이때 터졌으니까요. 이때 터졌으니까 이 뉴스를 보고 나서 상한가에 돌입하고 나서 이 무너진 이 차트를 다 보고 이 뉴스가 여기서 이제 1시 56분이죠. 뭐 이때쯤에서 다시 한번 나왔는데 이렇게 폭락할 수도 있는 주식을 제가 왜 샀냐면 폭락해도 상관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되게 도발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 상한가 따라잡기에서 폭락한다고 해서 반드시 손해를 보는 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어떤 주식에서 우리가 급등하는 주식에서 위험한 거는 내 전 재산을 급등주에 급등한 상태에 몰빵했을 때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돈을 잃는 거지. 이렇게 급등주가 여기서 이 정도 수준에서 27% 상승했다고 해서 얘가 10%더 하락해가지고 17% 간다고 해서 나의 자산이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저는 그냥 오히려 이 뉴스가 결국에는 이 주가를 지지하지 못하고 무너뜨리게 돼서 이렇게 폭락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냥 이게 상한가로 가더라고요. 그 내일 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일봉상으로 과거 일봉을 좀 볼까요? 일봉상으로는 그렇게 고점은 아닙니다. 예, 전체적으로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했을 때 그냥 중간 수준의 가격에 있어요. 6,370원이면 비록 상한가에 온 가격이긴 하지만 첫 번째 상한가이기도 하고 이게 첫 번째 상한가잖아요. 그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전고점이잖아요.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자율주행 테마로서
한 번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이 거리량 보세요. 최근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손꼽을 정도의 거리량이 오늘 터졌고 역대 두 번째 거리량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단발성 이슈로 뭐 당장 폭락해가지고 그러니까 내일 당장 폭락할 수는 있겠지만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계속 엮이면서 주가가 뭐 실적이 받쳐준다면 관련된 매출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자율주행 테마주로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주식의 특성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자율주행 테마로 엮이든 말든 저는 내일 갭상승하게 되면 팔고 나오겠습니다. 뭐 내일 장을 계속 지켜보고서 대응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전 중에 오전 장 초반에 갭상승 나오면은 처분하고 갭상승이 나오지 않고 폭락하면 계속 들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이렇게 폭락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조정받고 나서 나중에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차피 비중을 크게 실은 주식도 아니고 오르면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오고 오르지 않으면 그냥 들고 있다가 바닥까지 내려온다. 다시 예전에 그 바닥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일정 부분 물을 타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오늘 매수한 금액 그대로 몇 개월이고 그냥 들고 간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왜 상한가 따라잡기를 설명하는지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상한가 따라잡기도 요령 있게 잘 하면은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초심자가 접근하면은 망하는 거죠. 상한가 따라잡기를 초심자가 잘못 접근하면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망하는 겁니다. 저는 상한가 따라잡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해봤고 결국에는 그 상한가 따라잡기로 인해서 전부 다 돈을 날렸지만 저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상한가 따라잡기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반드시 소액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의 자산, 내 자산 대비해 가지고 소액으로 들어가게 되면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가 상한가 따라잡기 하다가 물리는 과정도 나올 것이고요. 그 물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경과해 가지고 이익을 내고 나오는 과정도 나올 것이고 아니면은 상한가 따라잡기를 계속해서 잘 해가지고 소액이지만 이익을 꾸준하게 쌓아가는 모습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길이 되든 저는 상한가 따라잡기를 앞으로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미쳤다고 욕을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왜 이 영상을 찍고 있는지 그걸 아신다면 그렇게 많은 돌을 던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돌을 던지면 어쩔 수 없죠. 예. 돌 던진다고 제가 안 가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이미 먼저 겪었던 사람이 그나마 상한가 따라잡기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널리 어떻게 보면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는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제 생각대로 계속해서 영상을 찍고 만들고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